네, 이코노미톡 오늘은 박상현 위원 모시고 좀 거시 얘기를 좀 자세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함께 보시죠. 네, 경제대국 얘기. 경제대국이 어디겠습니까? 미국 얘기죠. 미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신용등급 얘기부터 좀 해서요. 미국의 국채 시장의 상황도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역시 이제 미국의 이제 이 거시 지표들을 통해서 미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연준은 계속 뭐 견조하다 얘기하는데 그렇게 과연 견조하다고 봐야 될 건지 또 최근에 연준 위원들 중 일부는 이제 미국 경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다.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까지 오늘 새벽에 전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들어보면서 지금 미국의 상황을 어떻게 좀 지켜봐야 될지 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이 경제 상황, 그러니까 좀 두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이게 준비된 질문은 아니고요. 예. 수출 데이터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 1월에서 1일부터 20일까지 마이너스 2.4%, 대미 수출은 마이너스 14.6%, 그다음에 자동차가 마이너스 6.3%, 관세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뭐 아무래도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자동차 부분에 대한 어떤 관세율이 아직은 해소가 되지 않은 사항들이기 때문에 대미 수출 쪽에서 아마 타격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나머지 관세는 사실은 잘 유예되어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 뭐 지금 4월 20까지 수출은 그렇게 나쁘지는 전체 수출 자체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체 총평을 하시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예. 예, 일단 이게 좀 자동차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좀 품목관세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 이게 참 자동차 이 섹터들은 참 요즘에 뭔가 좀 모멘텀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주가도 좀 그게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를 좀 들어가 볼 텐데 시장은 비교적 견조하네요. 신용등급 강등했는데 이게 아마 위원님도 신용등급 강등 소식이 딱 전해주셨을 때 여러 가지로 딱 머릿속에 좀 아주 팍 튀셨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있으실 텐데 예상한 것보다 좀 강한 것 같습니까? 예상하는 정도 수준이었습니까? 지금 시장의 흐름들은?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예상한 정도의 수준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처음 제가 이제 신용등급 강등을 경험한 게 뭐 아시겠지만 2011년, 그때 S&P사가 사실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 그때는 상당히 큰 쇼크를 받았고 그 당시는 사실은 이제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채금리가 떨어지는 소위 극도의 안전자산 현상이 사실은 이제 있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 속에 사실 2011년을 이제 되새기면서 이제 신용등급을 이제 좀 바라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이게 시장이 항상 그렇지만 항상 이제 경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부분들인 것 같고요. 또 2011년은 당시를 좀 회고해 보게 되면 뭐 미국 경기 자체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어떤 막바지 국면이었기 때문에 아직 정상화되지 못했던 측면이 하나 있고 또 당시 2011년은 유럽 재정 위기가 사실은 있었던 시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경제 펀더멘탈이라는 부분 자체가 워낙 취약했기 때문에 이 국가 신용등급,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의 하향이라는 부분 자체가 시장에 어떤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번 무디스사는 이미 얼마 전에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제 내리면서 강등을 사실은 예고를 이미 해놓은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면 전망이 안정돼서 부정적으로 바뀌면 일정 시간 뒤에 신용등급을 손댈 수 있다. 이 일종의 시그널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이제 그 기간 또 이제 전망을 좀 수정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큰 개선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강등을 하는 거고 개선이 있다라고 하면 뭐 이제 전망치를 다시 올리거나 뭐 유지를 하는 뭐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번 국가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어떤 충격 자체가 상당히 좀 적을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뭐 S&P사라든지 피치사가 다 이미 내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건 이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특히 이제 트리플 A라는 이 최고 등급에서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했을 때 채권을 보유한 펀드라든지 이러한 쪽에서 이제 매도 압력이 이제 저게 이제 더 이상 국가 최고 등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차입 비용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미국이 커질 수 있어서 금리 자체가 튈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펀드에서 매도를 하는 이런 압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례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무디스사가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하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미 국채를 다 갖다가 내다 팔
사항은 사실은 아니었기 때문에 영향 자체가 상당히 조금 제한적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사실은 하나 이제 우려되는 게 이제 뭐 뒤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국 이제 감사안이 사실은 지금 하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상원에서 통과도 됐어요. 예, 4월 초에 만장일치로. 4월 초에 통과가 됐고 이제 하원에서 논의 중인데 이게 저희도 또 한번 이제 기억을 되새겨 보면 2022년에 영국에서 이거 트러스 총리가 감사안을 사실 네. 발표를 하면서 그때 영국의 국채 발작이 이제 뭐 자격 국채 채권 자경단이라든지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면서 이제 국채 매도 압력이 컸고 네. 그것 때문에 트러스 총리 자체가 뭐 불과 뭐 몇 주 사이에 이제 44일인가 막 예, 그럴 겁니다. 그래서 퇴임을 이제 하게 되는 네. 어떤 그러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려가 되는 거는 사실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의 하향 그 자체보다는 지금 감세안으로 인해서 과연 시장이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지,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러한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지, 네. 아니면 미국의 재정 수지 적자 규모가 앞으로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건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 사실은 이제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향후에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의 후폭풍이 있을지 없을지 자체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한 게 바로 그 부분인데 감사안도 통과가 또 됐다고 하고 그것도 만장일치로 예, 예. 그리고 좀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게 트러스트 악재 이게 트러스트 리스크라는 것도 결국은 그때 이제 국채를 그렇게 그래 대규모로 재정 투입을 해 그럼 무슨 돈으로 할 거야 국채 발행하면 되지 근데 국채 발행하면 뒷감당 어떻게 뭐 대략 이런 논리였던 거잖아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감세라는 걸 하게 되는데 원래 트럼프 대통령의 처음 생각은 관세로 그냥 확 그냥 땡겨서 그다음에 이제 그 돈으로 이제 감세에 이제 빈 공간을 메워서 이제 예를 들어 국채 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줄이겠다 뭐 이런 의도였는데 이런 식으로 관세가 이렇게 유예되고 뭐 하면 자기가 원했던 대로 이렇게 관세 수입이 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감세를 위한 재원도 돈이 결국은 채권 찍어내는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채시장 분위기는 뭐 그렇게까지 뭐 발작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오르거나 이러지는 또 않네요. 거기에는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이제 관세 정책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전 트럼프 2기 정책 자체가 그 감세안 자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소는 이제 사전 정지 작업이라 할까요? 여러 가지 정책 자체를 사실은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관세 정책 자체도 사실은 지금 뭐 워낙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들이긴 하지만 지금 미국 정부에서 최소 10%는 사실은 유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그렇죠. 그거는 있죠. 그렇게 보면 이제 기본의 관세보다도 사실은 4배 정도가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이제 기존에 그렇게 되면 관세 수입이 어느 정도 늘어나냐면은 단순 계산으로 작년 수익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한 1.2%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자 비용 자체가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2.4% 거의 절반 정도를 이제 커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들입니다. 그럼 괜찮네요. 거기에 이제 지금 각종 이제 국채 수요 기반을 늘리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을 내놓고 있고요. 거기에 뭐 잘 알려지지는 않지만 미국이 이제 국부 펀드를 만들겠다 내년에 그것도 사실은 이제 국채 매수를 사실 늘리는 부분들인 것 같고 또 지금 가상화폐 시장 자체를 상당히 육성을 하는데 거기 중에 보면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달러하고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1대1로 연동되는 시장인데요. 그 1대1로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그 기초자산으로서 뭘 담냐 미국 국채를 많이 담습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는 국채 수요가 사실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국채 수요 기반을 만들고 지금 뭐 각국의 환율과 관련된 어떤 지금 협상이 있는데 그 협상 과정에서도 사실은 환율 문제 물론 이제 달러 약세니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한편에서 보면은 미국이 너희들 환율 절상 안 할 거면 미국채 매수를 많이 해라라는 이러한 또 다른 어떤 카드를 또 제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그러한 말씀하신 감세에 대한 어떤 재정적인 부담 자체를 뭐 보강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정책을 사실은 좀 추진을 하고 있어서 과연 그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지금은 다 이제 추진되는 거고 하반기에 그것이 성과가 나올 수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국제 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상당히 조금 변화될 수 있다. 또 거기에 관세 정책이 과연 어떤 식으로 결말이 나냐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행보도 사실은 결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면 조금은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저희가 한 9월 뭐 요 정도까지 미국의 어떤 정책 기조라든지 물가 또 연준의 어떤 통화 정책 기조에 따라서 이것이 트러스
쇼크가 날지 아닐지 여부 자체가 조금 결정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봐서 트러스 쇼크까지는 이어지지 않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미국 국채 입찰하는 거 보면 예.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수요가. 예, 뭐 아무래도 예. 또 며칠 전에 뭐 중간에 제가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그 미국 국채 보유한 그 국가 리스트 나오니까 예. 중국은 2위, 3위로 떨어져. 예. 결국 중국은 미국 국채 비중 줄이고 있는 거. 물론 일본이나 다른 데서 전체적으로 사긴 합니다만 결국은 이제 미국 국채 수요에 대한 그 관심도가 예전 같지 않다. 입찰 경쟁률도 떨어지고 또 다 못 팔려서 그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그러나요? 네. 그 IB 애들이 가져가는 게 또 늘어나고 등등등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은 이 관세 리스크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에 대한 달러화에 대한 그리고 결국 미국 국채에 대한 이런 예전의 위상이 과거의 위상이 좀씩 뭐라 할까 좀 허물어진다라는 표현이 너무 강한가요? 조금씩 이렇게 약해지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그걸 부인할 수 없는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신용 등급 자체가 뭐 제가 예견됐고 뭐 이미 있었기 때문에 큰 악재가 아니라는 적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고의 어떤 국가 신용 등급을 상실하는 정도의 어떤 상황이라고 보면 네. 미국에 대한 어떤 시각 또 미국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 자체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부분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매력도 자체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부분들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것은 뭐 근데 사실은 최근에 이러한 흐름이 뭐 미국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보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예. 국채 입찰이 안 돼서 이제 장기물이 이제 급등하는 이러한 현상이 나왔습니다. 맞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보면 이제 부채 자체가 워낙 정부 부채가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채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부분들이고요. 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재정 정책, 재정 리스크 자체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네. 또 한 가지 뭐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제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오르네요. 유동성 자체가 상당히 위험 자산을 사실은 좀 선호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한편에서 보면 이제 국채 수요에 대한 뭐 우리가 저 사항이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국채에 어떤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조금은 뭐 관세도 유예됐고 뭐 유동성도 양호하니까 일단은 위험 자산 쪽에서 투자를 늘리자라는 측면에서 국채의 입찰 자체가 조금 부진했던 부분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로 들어갈 돈 중에 일부가 예. 에이 위험자산 쪽으로 가자 이렇게 예. 봤다. 뭐 그거는 뭐 말씀입니다. 장기적인 측면이 아니라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뭐, 거겠죠. 네. 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안고 국채를 사실은 지금 뭐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은 뭐 위험 자산 쪽이 아직은 좀 양호하는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 자체가 좀 늘어난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채에 관련돼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최근에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많이 늘어나서요. 대부분 이제 좋아하시는 게 미국 국채 투자하시는 건데 ETF가 됐든 ETF로 주로 하십니다만 사실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연초에 장기채라든가 이쪽에 이제 ETF 투자하셨던 분들이 기대하셨다가 사실은 좀 박살이 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손실도 많이 보시고 그래서 빼셨다는 분들도 얘기를 좀 들었고. 근데 지금 최근에 또 보면은 국채 연준이 이제 결국 하반기에는 내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국채 투자하는 게 좀 적절한 시점이 된 것 같다 해서 뭐 수요가 좀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좀 상황이 된다는 걸 보면은 그 채권 투자하는 게 그렇게 안전하다라고 느껴지지가 좀 않아서요. 좀 위험자산만큼이나 좀 리스크가 커 보입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예, 요새 뭐 가장 뭐 시장도 변동성이 크고 환율도 변동성이 크고 모든 자산의 사실은 좀 변동성이 사실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 자체도 뭐 4월 상호관세 발표했던 10년물 기준으로 한때 뭐 3.9%까지 갔다가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4.5%까지 이렇게 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당분간 그거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해소가 되지 못한 영향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러한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들은 저는 아직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미중 관세 협상을 보면서 이제 미국이 고율의 관세를 사실은 더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그것이 보면은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수입 자체를 끊어버리게
하게 되면 제가 요새 그런 말을 쓰는데 그 진열대 공포라는 상품 진열대 공포라는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지는 이러한 마트에 딱 갔는데 텅 이러한 어떤 리스크 자체를 네. 경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은 그 공격적으로 사실은 이제 중국에 대해서 상호관세를 매길 수 없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타협적으로 좀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이 궁극적으로 미국의 물가 쪽에서 하향 압력을 결국 준다라고 하면 연준이 저는 9월 정도는 금리를 이제 내리기 시작을 할 거로 9월 정도. 내리기 시작을 할 거로 보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파월 의장을 계속 금리 내리라고 하는데 내년에 연준 의장이 사실은 교체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을 이제 결국은 앉혀놓겠죠. 그러겠죠. 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 자체 물론 물가라는 어떤 변수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의 어떤 연준보다는 조금은 더 완화적인 네. 어떤 스탠스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사실은 이제 국채 매수라는 부분, 미국채 매수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조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다만 요새 하나 좀 리스크로 생각하는 건 환율입니다. 그러니까 원화 가치 자체가 강세가 되면 미국 쪽에 투자하신 분들이 수익률을 얻더라도 그 수익률 자체가 원화로 환산하면 달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러한 부분에서 좀 원화 흐름 자체를 조금 주시하면서 사실은 미국채라든지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계속해서 미국이 환율 절상 압박을 주고 있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완만한 좀 절상을 보고 있는데 뭐 또 시장이 생각하는 단계 또 급격하게 원화가 강세가 된다라고 하면 환에서 손실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념을 하시면서 좀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채권 투자하기는 되게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금리는 우리는 더 떨어지는 상황에서 원화 강세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한다고 그러면 국채와 관련돼서 이번에 신용등급 강등 또 국채 또 미국의 감세한 추진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미국 국채와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신다.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는 미국의 채권 투자, 특히 장기채 투자도 이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만하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경제 얘기를 좀 해보면은요. 다 좋다고는 하는데 소프트 지표라고 하는 이런 뭐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라든가 이런 지표들도 그렇고 선행지수도 그렇고 소매 판매 같은 이런 실물 지표도 그렇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사실 고용이나 이런 연준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부 지표 빼고는 사실은 웬만한 지표들이 다들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서 미국 경제가 썩 좋은 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뭐 말씀하신 대로 작년만큼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보기는 사실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소프트 데이터라는 것이 저희가 경제는 심리다라는 좀 우리가 항상 용어가 있듯이 이제 심리가 경제를 좀 좌우하는 어떤 핵심 변수이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의 어떤 소비 심리 급락이라든지 또 기업들의 체감 경기 급락 자체는 향후에 미국 경제 둔화를 분명히 좀 보여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다만 이게 그러면 경기 침체로 갈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얘기가 좀 다른 부분들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실물 지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1분기 성장률을 보더라도 소비라든지 투자는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또 기업 투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양호를 했기 때문에 아직 그 심리의 어떤 부진이 사실은 좀 실물 지표의 부진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2분기, 3분기에 그러면 이 부진이 나올 거냐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또 색다른 변수가 사실은 좀 부각이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거예요? 그거는 이제 소위 재고 확충, 리스타킹 수요 자체를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가 지금 8월, 중국 기준으로 보면 8월까지 유예됐고 나머지는 이제 7월 초까지 유예가 됐는데 기업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연말 소비 시즌 이러한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재고를 확 쌓아놔야 되는 시기가 지금 시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재기 수요가 늘어나겠군요. 약간의 그러니까 1분기에도 사실은 그게 좀 있었죠. 그래서 미국이 순수출 기여도 자체가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당분간 지금 말씀드린 그 상품 진열대 공포라는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뭐 소매업체라든지 도매업체들 자체 또 기업들 자체도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세 결정이 이전 나기 전까지 그거를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사실은 리스타킹, 그러니까 재고 확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것이 결국 미국 경기를 당분간 지탱할 수 있는 부분의 힘으로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양호한 상황들이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경에 대해서 불법 이민자를
막으면서 사실은 거의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은 그렇더라고요. 예, 고용 시장에서 공급 자체가 결국 부족하다 할 수밖에 없는 부분. 그러니까 그것은 고용 시장 자체를 여전히 견조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올해 하반기 미국 경기는 둔화는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당초 뭐 상호관세 터지면서 침체 뭐 이러한 것들을 우려했는데 그것은 좀 피해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이민자 유입을 차단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수급에 있어서 공급이 줄어든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러면은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적어도 수급이 깨져서 공급이 너무 많아져서 그러니까 경기가 좀 둔화되면 이제 이 노동 수요가 줄어드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또 그렇죠. 막아낼 수 있다. 예, 수요 자체는 이전 작년보다 상당히 둔화된 건 분명하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임금 쪽의 상승 압력 자체는 상당히 좀 뭐 크게 올라갈 여지는 없고요. 전체적으로 고용 시장 자체가 작년만큼 타이트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공급 부족 현상은 좀 있기 때문에 네. 실업률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이제 작다라고 봐야겠죠. 그러게요. 뭐 고용 시장이 이렇게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를 한다 그러면 미국 경제가 뭐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상대적으로 훨씬 줄어드는 거니까 결국은 인플레가 이를테면 연준의 목표 고용과 고용 안정과 완전 고용과 이제 이를테면 2% 물가라고 네. 했을 때 이게 안 될 여지가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그러니까 인플레만 좀 어느 정도 잡히면 고용 문제는 조금 네. 걱정을 덜어도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 얘기를 좀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제가 수출 1월 20일까지 5월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말씀을 드리면서 수출이 좀 많이 줄었는데 위원님 답변은 아직까지는 비교적 견조한 것 같다고 판단하신다 말씀을 하셔서 이제 이쪽은 좀 그럼 조금 이제 걱정을 덜고요. 지금 이제 6월 3일날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리고 이제 6월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새 정부가 뭐 지금 누가 뭐 되든 간에 어쨌든 뭐 유력하긴 합니다만 대선 후보들은 다 이제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들을 굉장히 좀 강력하게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를 키우겠다는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6월 이후에 그러니까 조기 대선 이후에는 경기 차원에서 한국의 경기가 조금 이렇게 부양되거나 좀 좋아질 만한 여지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뭐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좀 성장률 측면에서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과거 대통령 그러니까 이런 신정부 사례를 보게 되면 너무 과도한 기대도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점은 저희가 뭐 오늘 저희가 이제 하반기 전망을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제 그 총선 그러니까 신정부 효과 부분을 조금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러니까 4개 정부 그러니까 좀 뭐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정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신정부 효과라는 게 아주 제한적으로 사실은 나타났기 때문에 하반기 쪽에 분명 경기 부양을 하면서 상반기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출범 이후 이제 성장 제고 효과가 나타났던 부분 자체는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 두 차례 정도였고요. 그 이후에는 사실은 그 성장의 흐름에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을 사실은 주지는 못했습니다. 또 주가도 보게 되면 4차례 사례 중에서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도 보게 되면 그때 이제 반도체 호황이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던 부분들이었고 대부분의 경우는 뭐 신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그렇게 뭐 이렇게 올라왔던 경험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하나 이제 제가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여하튼 지금 뭐 양 후보 자체 전부 다 AI에 대한 어떤 그 투자를 강화하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부분들이고 무엇보다도 사실은 내수 부양 쪽에 사실은 상당한 초점을 맞춰서 뭐 2차 추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추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내수 부분에 있어서의 모멘텀 자체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닌가. 내수 쪽의 모멘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은 지금 0%대까지 우리 성장의 전망치들이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적어도 2% 이상은 몰라도 1%로 올라갈 여지는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하반기 정말 그 정부의 어떤 재정 정책 이거에 대한 부분이 크게 좌우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이제 관세 정책이라는 부분, 외부적인 요인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관세 때문에 지금 우리 대미 수출 14.6%나 떨어졌다라는 소식이 좀 전에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내수 부양해도 수출에서도 망가지니까 참 성장률 끌어올리기 쉽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참 올해는 앞서 이제 시장의 투자 난이도도 높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장 난이도도 굉장히 높은 지금 한 해가 될 것 같네요. 위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